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LG전자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지금 이 LG전자가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장 초반부터 상단 매물 강하게 돌파를 하다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주가가 밀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LG전자 같은 경우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리밸런싱에 대한 여파가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란 측과 미국 측 둘 다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쟁 이제 끝날 거다. 19일 날 서명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이제 서명이 정말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LG전자가 상단을 땅 찍고서 상단 매물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해서 LG전자가 힘을 잃었구나 매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조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테지만 LG전자가 지금까지 이 모멘텀을 잃었다? 이 주가가 빠지면서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절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하시면 앞으로 LG전자 잡아가는데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가져가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LG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관과 프로그램, 금융투자 물량 받아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외인과 개인이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아직도 28%라는 거. 지금 외인들이 매도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외인들이 또 매도하네.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둘 다 엄청난 상승률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 강보한발 보여줬지만 어쨌든 LG전자 같은 경우 그에 비해서 좀 아쉽다.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외인들의 비중이 28%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깨고서 만약에 여기서 계속 매도를 하거나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상식적으로 얘네가 이 수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이 상단에서 외인들이 아무리 많은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해도 3%, 뭐 아무리 많이 정리해도 2, 3%인데 얘네가 남아있는 28%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횡보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상방에 대한 움직임 나와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눌림목, 추가적인 상승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줘야지 얘네가 완전하게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지금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외인들 같은 경우 오히려 매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얘네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가가 빠지기 위해서? 뭐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기 위해서 그것도 좋겠지만 일단 상방으로 추세를 붙여놓고 거기서 뭐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겁먹고 매도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우리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매수를 해야 된다 관망이라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인생 역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어도 지금보다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 자체가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솔직하게 상단 매물까지는 근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더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신용에 대한 비중. 결국에 우리가 12일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금요일장에서 어땠습니까? 신용에 대한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물량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 신용 비중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차명 세력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주가 변동성을 만들 때 신용에 대한 비중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량을 매집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 자체가 만약에 이 차명 세력들의 계략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비중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자를 우리가 봤을 때 공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는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차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약간이나마 유지는 되고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대차 상환 물량이 여러분들 64만 주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64만 주. 평소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2.5배에서 3배 정도 되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체크해 봤더니 한국투자증권이 많은 물량을
받아주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 물량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거래량을 만들고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변동성을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간단해요. 얘네가 왜 이렇게 움직일까? 그냥 한 방향성을 가지고 매도만 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중요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시킬 수도 있던 상황이고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면 공매도 대차 세력들 지금까지 그냥 공매도 하방 압력 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오히려 여기서 하방 압력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다라는 거야. 상방으로서의 모멘텀 수급을 붙여줬다라는 거야. 이거 또 하나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자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네가 만약에 주가를 그냥 이 하단에서 더 이상 이탈 나오는 것만 막을 생각이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래의 비중이 실렸겠죠. 25%의 비중이 아니라 27% 이렇게 비중이 바뀌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비중이 어디 실렸습니까? 25만 원 윗구간. 여기서 15%의 비중인 이게 비중이 오늘 추가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비중을 실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윗꼬리의 물량을 받아놨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얘네가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죠. 결국에 얘네가 주가가 그러니까 이대로 끝낼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에서 굳이 물량을 받아줬겠냐라는 거야. 개인들의 이탈 물량이 나오니까 그 물량을 여기서 받은 거예요. 이 윗꼬리에서.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고 마무리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물량을 받아놨으니까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수급, 모멘텀을 붙여놓고 거기서 정리하든지 아니면 더 끌고 가면서 상단에서 정리를 하든지 이 올라가는 와중에 고점을 잡아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사실 매수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시초의 흐름만 보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매도 대차 세력들 상환을 하는가, 기존의 주가를 핸들링하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시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이것만 체크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위에다가 제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LG전자 주주님들께서 전자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오늘 영상 이해 안 되고 내가 내일 시초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고점에서 매도를 도와드리는데 이게 무조건 뭐 최고점이다 얼마 이상의 수익률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주식의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전과 같이 그리고 비중에 대한 부분, 추가 매수, 신규 진입, 평단 조절 이러한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도움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러한 내용들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LG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하죠.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매집이 끝나고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